자, 지금부터 테슬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잘 가다가 어제 자본 지출 얘기가 나오면서 좀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어요. 실적 발표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를 했어요. 20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일반회계 기준 영업이익은 9억 달러로 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 136% 증가했어요. 지난해 테슬라는 관세로 인한 일회성 이익과 환율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16% 늘었어요. 그래서 33조, 순이익은 7,057억 원, 조정 주당 순이익은 0.41달러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어요. 주가가 오르는 게 맞죠. 오르는 게 맞는데 팟캐스트에서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면서 내리긴 했어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테슬라 올 1분기 매출이 222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0.37달러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죠. 높게 나왔어요. 2분기 연속으로 테슬라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조정 주당 순이익을 낸 것은 2022년 이후로 주당 순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수익이 높아지는 거지. 현금 소진을 예상했던 시장은 간축을 뒤집고 14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잉여 현금 흐름을 냈어요. 이것도 이제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전기차 시장에 부진한 성과를 냈지만 테슬라는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자사 차량 수요가 늘고 있다고 낙관했다. 테슬라는 이날 주주에 배포된 자료를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및 남미 시장에서 우리 차량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걸 확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늘고 있죠.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차량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테슬라 차량이에요. 중동, 유럽, 아프리카 및 북미에서도 수요가 급등한다. 매달 99달러라는 감독형 FSD 구독 서비스도 전년 대비 51%나 증가했어요. 구독 서비스가 왕창 늘은 거야. 구독자 수가 128만 명. 이건 뭐예요? 매달 꼬박꼬박 현금 꽂히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늘어나겠죠. 누적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럼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게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고,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무인 택시인 로봇택시가 시범 운행되고 있고요. 모델 S하고 X를 생산하던 공장에서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한다는 거야. 세미트럭 대량 생산을 한다는 거지. 사이버카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는 거야. 순조로운 자동차 사업과 FSD4의 발전, 로봇택시 본격 가동, 대량 생산을 앞두고 옵티머스 로봇과 함께 테슬라의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테슬라 주가는 시간에서 3.4% 상승을 했어요. 근데 팟캐스트에서 자본 지출을 늘린다는 소리로 마이너스 3.몇% 하락했어요. 하지만 로봇택시 실망 등으로 하락 반전했다. 이번 하락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전망이에요. 전망, 아웃룩. 우리는 공장의 최대 가동률 확보에 집중하고 있고, 인도량과 배치 규모는 제품에 대한 전체 수요, 공급망 준비 상태, 그리고 고객 판매와 자사 운용 차량의 배분 결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현금은 강력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제품 로드맵과 장기 생산 능력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추가적인 수집 통합 포함해서 기타 비용을 충당할 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익은 제조 및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하드웨어 관련 수익에 대해서 AI 소프트웨어 차량 기반 서비스 수익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비용 규모 AI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수익화 기회를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새로운 공장과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 앞서서 기존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적화하면서 판매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사이버캡, 세미트럭, 메가팩3를 대량 생산이 예정되어 있고, 옵티머스 1세대 생산 라인도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그래서 요게 이제 제대로 자리를 찾아가면 테슬라 주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급등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실적 발표에 올라온 사진이에요. 사진. 1분기에도 당사는 로봇택시 및 미래 로봇 사업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및 AI 소프트웨어 구축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계속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FSD 버전 14.3이 무인주행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밝혔지만 출시에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안전성이 편의성보다 우선 주요 아키텍처 업그레이드가 여전히 진행 중, 대규모 로봇택시는 소프트웨어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데나이브즈가 내년쯤에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 합병 가능성을 70에서 80%로 보고 있다. 머스크의 목표는 이 모든 것을 한 지붕 아래에 두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데나이브즈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스페이스X, XI 합병 가능성을 언급하며, 상장하고 나면 내년쯤이나 내후년쯤에 70에서 80% 확률로 통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통합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통합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가는 게 테슬라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는
어느 순간이 되면 화성 기진 만들고 달나라 기진 만든다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 같아. 테슬라 주가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하고 합병하는 거 반대. 지금 당장은 뭐 기대감이 뭐 올라가겠지만 상장 기대감에 시간이 지나면 달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화성에다가 기지를 세우고 그다음에 우주에 데이터 센터 세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나이브즈는 어쨌든 뭐 테슬라의 차기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는 물리적 AI다. 피지컬 AI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사이버캡, 옵티머스에 초점을 맞춘 200억에서 250억 달러 규모의 AI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내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자율주행에서 로봇광학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동차를 넘어선 1조 달러 규모의 시장 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옵티머스 로봇이. 테슬라와 스페이스가 합병할까요? 월터 아이작스는 두 회사가 이미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및 우주 인프라에 융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나는 반대다. 많은 AI 엔지니어들이 가장 생산적인 시기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벤치마크를 쫓는 데 허비해왔습니다. 만약 자동차가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지 못한다면 저는 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고 집에 갈 수 없을 뿐이다. 테슬라의 AI는 실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한다.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율주행 AI에 대한 단순한 밈이 아니다. 자율주행이 사람보다는 실수를 안 하겠죠. 얘는 지 목적이 운전을 운행하는 것만 있잖아. 사람은 운전할 때 문자 오면 문자도 확인하고 음악도 틀고 먼 산도 바라보기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막 딴짓 하잖아요. 가끔 졸기도 하고. 근데 자율주행은 그거 안 한다는 거야. 그냥 오로지 운전에만. 사람은 눈이 두 개지만 테슬라 자율주행은 카메라가 8개, 눈이 8개야. 그 실수도 안 해. 옆에 안 보이는 데서 사람이 오는 것도 이미 다 알아.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안전합니다. 조태그 마이어, 이 사람이 누구예요? 기가 텍사스 옆에서 맨날 드론 띄워서 사진 찍는 사람인데 최종 생산 준비를 마친 사이버캡의 멋진 첫 번째 이미지들이 공개되었네요. 어제 공개된 사진 속 사이버캡은 생산팀과 함께 기가 텍사스 로비에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기가 텍사스에 제작된 최초의 양산형 사이버캡 번쩍번쩍하네요. 그전까지는 강택을 안 냈는데 야 사이버캡 이거 운전대가 없네 그죠? 근데 운전대가 넣었다 꼈다 할 수 있나 봐요. 장착했다 뺐다 이렇게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대량 생산으로 돌아다니면 모델 Y보다 얘가 더 많이 돌아다니겠죠. 시간이 지나면. 얘는 차 가격도 싸. 아마 그렇게 하니까 운임비도 싸겠죠. 멋집니다. 아무것도 없네. 여기 모니터만 있네. 그죠? 자세히 찍은 건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기가 텍사스가 밝고 윤기나는 금색으로 마감된 최종 사이버캡의 생산 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강등나는 게 뭐 자랑이라고.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제 확인하고 테스트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얘가 대량 생산되면 이제 로보택시가 훨씬 빨라지겠죠. 훨씬 저렴해지고 그러면 속도가 엄청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사이버캡이 4대가 동시에 막 운행을 하면서 테슬라 로보택시가 테스트를 막 연락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헤드라인에서 빠진 내용은 테슬라가 모델 Y가 여전히 캘리포니아에서 전체 차량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판매량이. 전기차 전체 판매량이 줄었어요. 보조금 7,500달러가 사라지면서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는데 그중에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라는 거야. 감소폭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전체 전기차는 40% 정도 줄었는데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 25% 정도만 줄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가 데이터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네요. 판매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7,500달러의 연방 보조금 세액 공제가 폐지된 거다.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1분기 대비 40% 감소했지만 테슬라 판매량은 24%만 감소에 그쳤다. 다른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들을 크게 앞질렀다. 감소폭이 훨씬 작았다는 거죠. 다른 차들은 보조금 안 주니까 안 샀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했다. 그런 사진 나온 거고요. 테슬라가 핸들이 없는 사이버캡이 생산 라인에 출고되어 스스로 주행하며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스스로 공장에서 나와서 주차장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웨드부스의 데나이브즈가 테슬라의 실적에 대해 스토리 전환, 물리적 AI, 로보택시 옵티머스 AI 칩 에너지, 여전히 펀드멘털이 필요하다. 수요 마진, 자본 지출에 초점, 테슬라 펩 투자 목표 주가는 $600 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인도 증가 대비 FSD 구독 증가가 새로 팔린 차량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FSD를 구독했는지, 그런데 2020년, 2020년 5에서 7%만 구독했다는 거예요. 차를 새로 팔면 그 중에 새로 차를 사면 5에서 7%만 FSD를 구독했는데 2024년에는 10에서 14% 정도 구독을 했는데 2025년에 23%, 2026년에는 50%가 FSD를 같이 산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 하드웨어 3 무인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긴 했다. AI4 차량 보상 판매 할인, 업그레이드 경로, 새로운 컴퓨터, 카메라, 지하철 개조를 위한 마이크로 팩토리 계획, 장기 계획, 하드웨어 3 차량을 하드웨어 4로 전환 또는 연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래서 일단은 이걸 가지고는 좀 안전 무인 자동차는 좀 어렵고 FSD는 돼야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FSD 버전 15가 AI4에서 실행될 것이라고 하긴 했다. 우리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곳에 무인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대규모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테슬라 AI에서 옵티머스 핸드 관련 직무를 담당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옵티머스 관련된 채용 공고도 계속 나고 있고요. 퇴근하나요? 다시 일하러 갑니다. 너 출근하는 거야, 퇴근하는 거야. 옵티머스 로봇이 일하는 거고. 테슬라는 슈퍼차저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충전 의도가 있는 차량을 더 정확하게 식별하는 업그레이드된 머신 러닝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지오펜스 내 일정한 지역 내에 900만 마일에서 달하는 직계 및 익명화된 차량 이동 경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파란색이 충전 안 한 차량, 지나간 차량, 빨간색이 실제로 충전한 차량, 흰색이 슈퍼차저 위치, 요게 슈퍼차저 있죠, 흰색이. 그래서 충전하러 오는 차와 그냥 지나가는 차를 구분한다는 거지. 여기가 진짜 충전 수요가 몰리는 곳인지 데이터로 파악을 해서 명확하게 해서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다. 슈퍼차저 예측 개선. 이 모델은 전 세계 슈퍼차저의 지리적 경계 내에서 수집되고 익명화된 900만 마일의 차량 궤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 이는 대기열 길이 예측 오차를 20%로 줄여준다. 대기 차량이 10대 이상인 매우 드문 경우에도 이제는 한두 대 정도의 오차로 예상 대기열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기다린 시간을 예측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소호주 멜빌시에 응급 구조되는 모델 Y 차량으로 구조를 하겠다. 일론 머스크 2018년 스톡 옵션은 2033년에 제한적으로 주식으로 전환될 것이다. 요게 이제 법원에서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델레어 법원에서 지급하지 말라 판결 내렸잖아요. 그거 텍사스로 돌려보내고 지급하는 걸로 그냥 바뀌었습니다. 2025년 CEO 임시상 수상 자격 상실. 예상대로 델러웨어 대법원이 일론 머스크에 부여된 2018년 성과 기반 스톡 옵션 복원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델러웨어 행정법원은 2020년 3월 18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그래서 텍사스 가서 제대로 판결하고 보상금 줘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테슬라 관련된 소식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요거 $500 돌파 언제 갈 것인지, 뭐 6월달까지 갈 것인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여기가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유럽에서 FSD가 승인이 났고, 중국 FSD 승인도 기다려야 되고, 미국 내에서 언슈퍼바이저 로보택시 숫자가 막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이버캡 대량 생산이 나올 거고, 옵티머스 버전 3가 나오고, 그러면 테슬라 주가는 조만간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